자, 그 어떤 영상보다 솔직하고 진솔된 팩트만으로 이 장에 대한 저의 분석,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롱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풀롱을 잡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정확히는 74에서 75, 이 자리를 지지반등으로 넘겨줘야만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자 주말 사이 달봉과 주봉, 일봉이 동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은 주요 저항선과 주요 지지선, 핵심 자리인 SR 플립 자리 위에서 끝을 냈고 4시간 봉 또한 RSI 14일 위에서 안착을 해줬습니다. 롱을 보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 겉보기에는 꽤 나쁘지 않은 오히려 정석적인 상승 리테스트 마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빨리 안 가고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게 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굉장히 미칠 지경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원하게 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까요? 우선 1시간 봉을 봤을 때 최근 계속해서 이 장을 버텨내주고 있던 것은 트럼프 종전 기대감이라는 재료였습니다. 자, 이 호재성 기대감이 하방 압력이 터질 때 떠지면서 자, 아래쪽에 있는 물량 72K의 물량을 다 삼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올라갔고 이곳에 새로 생긴 FEG가 이 호재 재료의 완벽한 방어막이 되면서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살짝 루즈해지니까 다시 쏟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는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 맵을 봤을 때 현재 가격 바로 아래에는 72.3K 보이시나요? 이 부근에 약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롱 청산 물량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기대감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이 아래에 정체되어 있는 롱 물량을 여러분 그냥 두고 보지 않겠죠. 당연히 유동성을 딱 먹고 갈 겁니다. 자, 설거지 페이크 무빙이 나올 확률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 딱 그런 그림이고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차트로 돌아왔을 때 이런 자리가 따이고 나면 그대로 아래로 수직 낙하해버릴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프랙탈 타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옥에 간다, 공포를 조장하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에 대한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프랙탈을 볼 것이라면 이전 장에서 반등, 리테스트를 받고 죽기 전에 반등을 이끌었던 해당 매물대, 그리고 정확히 프랙탈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등을 깨하고 있는 리테스트 전에 해당 매물대가 완벽하게 같은 구조적인 성격을 띄어야만 이것이 프랙탈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해당 FEG가 만들어진 12월 19일 ETF는 유출이 되면서 해당 FEG는 강한 매물대로서의 성격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날 4월 14일 이 FEG는요, 강력한 ETF 유입으로 인해 이 매물대의 구조조차 이곳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고 보여주고 있죠.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만 당할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승형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차트가 굉장히 지진부진하고 저도 힘이 빠지는 그런 차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데이 브리핑이 아무 의미가 없는 차트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걸 생각해서 저에 대한 솔직한 관점 가져왔으니 좋아요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이번 장에 있어서 정말 손실 절대 없을 인사이트들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캔들 마감 팩트 체크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캔들이 마감된 곳은요, SR 플립 자리로 이전 자리의 저항, 그리고 지지. 자, SR 플립이 뭐죠? 이전 자리의 지지 저항이 다시 내려왔을 때 지금 차트에 왔을 때도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 위에서 안착하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제자 날봉에서 마감 직전에 계속해서 하락 무빙을 보여줬던 거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리테스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4시간 봉을 봤을 때 RSI 14일선 역시 위에서 안착을 해주면서 단기 추세의 힘은 아직 살아있음을 좀 증명해주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롱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지금 차트에서 일봉을 보셨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일목구름이라는 지표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목구름의 추세 아래로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냐? 우선은 일목구름은 캔들의 위에 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일목구름의 하단이 저항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세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워진다면 더더욱 저항이 세진다. 그리고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가 어떻다?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더군다나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자리에서 저항이 하나 더 쌓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의 원웨이 상승 혹은 바로바로 매수가 붙을 때마다 좋은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 더 힘든 플러스 1의 저항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어떻다? 존나 험난하다. 근데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지 말고 템포 조절하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근데 이쯤 되면 그 와중에도 롱을 보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롱 관점이요. 숏 관점보다 욕을 덜 먹어서 찍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롱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프랙탈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일단 프랙탈이 성립이 되려면 어쨌든 이전 장에서도 반등을 꾀하고 리테스트에 실패를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도 반등을 꾀했다가 리테스트에 실패를 하고 하락을 하겠죠. 여러분들 말이 맞다면. 자, 그럼 이 자리가 굉장히 유용한 반등 자리인가? 이전 자리처럼 쉽게 깨질 만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양봉이 올라가면서 FEG 매물대가 만들어졌죠. 자, FEG 매물대가 뭐예요? 갑작스러운 양봉, 이런 큰 양봉이 생길 때 개미들이 세력의 이런 매수세를 쫓아갈 수 있나요? 못 쫓아가죠. 불공정하게 가격 거래 구간이 생깁니다. 이거를 갭이 생겼다고 해서 FEG라고 하는데 이때 기관 자금이 들어가 있다면 이곳이 강력한 매물대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의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12월 19일이죠. 자, 강력한 매물대 작용 역할을 해야 되는 이곳이 12월 19일 기관의 자금은 순 유출이 되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강력한 매물대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어떻습니까? 개미들의 심리는 계속해서 롱을 볼 만큼 희망적이었고 ETF는 계속해서 유출되는 장, 즉 기관의 돈을 넘겨받아서 개미가 올리는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반등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양봉이 생겼고 이전 음봉을 말아 올리는 양봉 그리고 고점까지 뚫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FEG 그리고 IFEG가 생기면서 정말 강력한 지지 구간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 또한 유출이 되었다면 매물대로서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곳이 생긴 4월 14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4일은요, 이전 매물대와는 달리 현물 ETF가 당일 자금 순유입이 됐던 자리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가격은 올라가고 개미들은 숏을 보고 있는 장이었지만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장이죠. 그러니 저번 장과 달리 개미는 던지고 그 던진 물량을 기관이 받아서 올린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파로 이 자리에서는 현물개미가 하나도 꼬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이 매물대가 가진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쐐기 패턴을 이탈시킨 이 패닉셀 혹은 이 하락에 대한 이 구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하락을 가져왔던 1월 20일의 하락,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작스럽게 하락을 말아내리면서 우리 차트에서의 쐐기 이탈이 진행이 됐을까요? 자, 1월 20일은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 유출이 되면서 약한 매물대를 이 기관의 자금으로 눌러버리니 어떻게?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한 가지 큰 이슈가 동반이 됐죠. 바로 블랙록의 매도입니다. 블랙록이 2조원급을 블록딜, 레버리지 시장을 흔들 만큼 매도세를 던졌지만 여러분 어떻게 던졌죠? 이때를 기억하셔야죠. 자, 이것은요 그대로 매도를 던진 게 아니라 블랙록의 주가창은 굉장히 미동도 없을 만큼 블록딜, 장 외에서 손바뀐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차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였다는 거죠. 자, 근데 차트는 왜 하락했나요? 블랙록의 이런 2조 매도세라는 여러분 이슈는요 개미들의
매도의 심리, 이 매도 심리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매도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트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이 뉴스를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한 프랙탈일 수 있을까? 현재 반등을 받쳐주는 매물대의 성격이 똑같나요? 다르다. 두 번째, 세기 패턴의 이탈을 만든 하락세, 매도 물량이 이 성격이 똑같나?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보는 게 맞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이 세력이 만드는 상승이었고 개미를 꼬시기 위한 상승이었다. 하지만 개미가 꼬셔지지 않자 두 번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랑 동반되면서 계속해서 이 가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74K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 70K부터의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포지션 접근 하에 108%의 롱 수익을 전량 매도를 완전히 익절을 했고요. 현재는 73K부터의 롱 포지션을 들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든 수익을 낸 자리에 대한 이런 포지션 정리 추천 자리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아래를 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아래를 터는 무빙이 나타났으며 횡보 뒤에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 아래 다시 한번 상승의 지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내가 무포지션이다. 그리고 74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처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이런 차트 분석 무료 브리핑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근거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자,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런 구독과 좋아요 보고 삽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상승 혹은 성공이라고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외로 저희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저희 사칭 채널이 여러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엄한 돈 쓰시면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정말 저희 채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무료 브리핑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하죠. 나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 솔직한 제 심정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뭐 유튜브에 난 롱만 본다, 숏만 본다 이런 분들 많은데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일단은요, 차트의 100%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롱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70K까지. 자, 근데 70K는요 우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짐과 동시에 터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아래도 물론 매물대가 다 있지만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롱을 잡을 정도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전략 한 가지를 구사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우선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지 않은 분들은 제가 새로운 포지션 나올 때 제 코리니 보호구역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1차적으로는 74K 부근, 자, 여기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넘어섰을 때, 자, 그리고 비중을 조금 늘리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돌파를 꼭 해야만 하는 자리, 자, 이런 자리는 1시간 봉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전 고점 한번 리테스트를 두드리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고점을 완벽히 넘었을 때 어떻게 레버리지와 비중을 확 늘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롱에 근접을 할 거고요. 현재 포지션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와중에 72K가 털리지 않을 가능성 있나요? 여러분 이거를 안다는 건 솔직히 무당의 영역이에요. 저는 오히려 72K는 털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72K가 물려서 아래를 유동성 스윕을 하러 간다. 그럴 땐 다시 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 72K를 깨고 내려간다. 그랬을 때는 이 4시간 봉에 있는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모두 깨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72K부터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우선적으로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롱 물량에 대해서는 익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본전 로스 걸면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72K 아래로는 숏을 들어갈 겁니다. 자, 숏을 들어갈 건데 어디까지? 롱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스위칭 포지션을 가져갈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시드 방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롱이 숏을 스퀴즈 하면서 다시 올라가 준다면 적절한 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자리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의 시드 방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전략은 이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저도 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래쪽 FEG를 봤을 때 70 이하 70, 그 이상 롱을 잡는 것은 우리가 숏 포지션을 들어간 후에 단기적으로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고 다시 올라와야 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70까지 롱을
보는데 그 안에 72부터의 숏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스위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솔직히 답답하고 힘든 차트는 맞습니다. 와중에 코스피는 8,800을 뚫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투자를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보다 적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 20, 30만 이렇게 갈 때 수익 내신 분들은요. 진짜 아래에 3만, 4만, 5만 전자 이럴 때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젠지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과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자, 어떤 투자에든 상승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상승장만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4만 전자였던 8만 전자도 못 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비트코인도 그런 때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과 차이는 있다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비트코인도 여러분 이전에는 이렇게 100K를 머물던 시절, 124K를 갔던 시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를 생각하면요. 이런 자리 충분히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투자자들의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있게 매매를 할 거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 제가 매매하는 기준 그대로를 알려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점이 같든 다르든 기준 있는 매매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또 다른 포지션 혹은 기준들 차트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브리핑은 여러분 당연히 스터디룸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스터디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구조와 전반적인 시장까지 다뤄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